김상입니다. 1월 19일 일요경마 레이스 스토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승경지 처분이 좀 나왔습니다. 한마식 기수가 기승경지를 먹었네요. 12경주에서 흑전사가 오늘 우승을 했지만 한마식 기수는 기승경지 2일 처분을 받았고요. 재밌는 것은 문성혁 기수가 또 기승경지를 먹었어요. 바로 또 33주 말에 기승을 해서 기승법 부적절로 기승경지를 먹고 또 돌아와서 33주 말에 기승을 해서 또 기승경지를 먹었습니다. 마성촌 문성혁 기수 마성촌 또 걸려 있어요. 결승선 전박 20m 지점에서 마성촌 문성혁이 일찍 일어난 것에 대해서 문성혁 기수가 추진을 멈춘 것은 태만 차고에 판단한다. 이전에도 같은 사유로, 이전에도 이게 중요해요. 이전에도 같은 사유로 작년 연말에 그때 거의 200배 되는 배당을 제가 추천을 드려서 정말 열받는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승정지를 먹고 돌아와서 또 33주 말에 기승해가지고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기승 2일에 또 처분됐어요. 또 걸렸어요. 이거는 말씀드렸던 마성톤 이 부분, 이거는 이제 박태중에서 유롱 플라잉이 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오늘 안타까웠던 경기 중에 하나였는데, 여하튼 또 이런 상황이 있었네요. 문성혁 기수 내일 좀 조심스럽게 기승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하고, 야우스트롱캐 또 그리고 또 기승 정지가 있었는데, 하정훈 기수 또 2일 정지가 나왔고요. 이 정도로 정지가 되어 있어요. 한마식 기수는 내일 기승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오늘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교를 본 지 20년이 넘었답니다. 20년이 넘은 뒤로는 안 세서 지금 20 몇 년 차인지는 계산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20년이 넘은 뒤로는 이미 해졌기 때문에 세월을 세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새벽 조기식 컨디션과 이렇게 현장 컨디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틀린 예가 많지가 않은데, 오늘 제가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달리 오늘 그렇게 말 상태가 틀린 적이 없었는데 많이 틀리더라고요. 물론 같은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틀린 말도, 제마트급이 대표적인 예였고, 오직했으면 제마트급이 컨디션이 제가 말이 미쳐 있었기 때문에 신영철 기수가 기승했는데도 그걸 주력으로 가지고 갈 정도로, 그 경주가 제가 오늘 완전 미스테이크 했었죠. 현장에서 잘못 판단했어요. 이게 사실은 방송을 해가지고 이거 유튜브를 찍고 여러분들과 했던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평소 같았으면 그냥 그걸 현장 추천 경주로 제마트급을 놓고 들어갔겠죠. 평소에 저 같았으면. 근데 이게 해놓은 얘기가 있어서 그걸 가지를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말이라는 게 참 생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최선을 다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뭐 말씀을 드리는 거와 다르게 또 변동사항을 가지고 현장에서도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냐. 너무 여기에 연연하다 보면 제 스스로도 또 밴드하게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도 그랬어요. 마지막 경기에서도 제가 현장에서 4번, 12번이 너무나 상태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댕댕으로 그냥 끝나버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대공불패보다 4번, 12번이 좋았어요. 근데 이게 방송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고집을 좀 부렸죠. 평소 같으면 그걸 그냥 4번, 12번으로 변경을 해서 갔을 텐데, 그래서 오늘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걸 팬들하고 했던 방송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내가 너무 내 스스로의 고집을 좀 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반성을 했고, 말이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참 밟은 지 20년이 넘어가서 거의 30년이 가까이 돼가면서도 아직도 말을 보고 또 현장에서 그것이 좋다라고 느끼면서도 팬들에게 대한 여러분들과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내 자신이 고집을 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현장에서 혹시 제가 말 상태를 보고 변동을 하더라도 방송에서 솔직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조교를 보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변동을 가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현장에서 보는 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방송은 뭐 솔직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말 상태가 변한 것은 또 변한 대로 제가 거기 더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도리인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하고 갑니다. 자, 각설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유달리 그런 말이 많았어요. 강토마, 세네스퍼트,
그 다음에 제마트급 이 삼두가 오늘 예시 상태에서는 가장 눈에 띌 정도로 좋았고 결국 입상으로 연결시켰죠. 그 현장 예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세 마리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또 두 마리 레전드 스톰과 다비드 12번 두 마리는 뭐 눈에 띌 정도로 좋았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가도록 합니다. 현장 상태를 참 무시 못해요. 생물이 뛰는 거기 때문에. 1경주 가도록 하죠. 1경주는 1경주 인기도를 보면 더킹 클래스가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조교 강도는 이제 전경주보다 좀 약해요. 전경주보다 조금 약해졌어요. 물론 이제 더 길게 조교는 했습니다. 더 길게 조교는 했는데 강도는 좀 약해졌어요. 그리고 이마필이 뛰는 거 보면 오히려 내측보다 위측이 좀 낫다라는 이런 생각. 전경 11번 드게이트가 차려졌고 안쪽이면 어떨 것이냐 하는 부분. 김정준 기수가 이렇게 인기가 실린다라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죠, 솔직히. 차라리 전경주 11번 게이트에서 전개를 펼쳤던 마스터 퓨처가 이번 안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단독 사냥이 찬스에 물론 이제 메이블루가 순발력은 있습니다만 부미로 기수의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고 공백기는 있으니까 차라리 마스터 퓨처의 다부진 송재철 기수가 기승한 송재철 기수가 직접 훈련한 마스터 퓨처가 선행이 더 유리하지 않냐 이런 느낌도 받고 있고요. 블랙실버는 오늘 그 입상을 했던 스피드고 말씀을 어제 방송에서 드렸던 스피드고 뭐 현장에서 엄청난 배당판에 바람몰이를 했죠. 그 성지도 김혜정 기수가 좀만 답답해 생각을 못하는지 그렇게 느슨하게 탑니까? 1000m를 좀 푸시를 해서 좀 적극적인 말모를 하면 종반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라고 봤는데 아휴 그러니까 기승 기회를 못 얻고 있는데 생각을 못하고 타는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자, 여하튼 블랙실버도 외곽으로 밀린 게 흠입니다만은 전 경기 모습을 보면 이 블랙실버 같은 건 사실은 이철경 기수에서 내일 변경이 되겠죠. 만약에 저는 이게 이철경 기수에서 차라리 아까 이제 서두에 왜 문성혁 기수를 말씀드리냐면 문성혁 기수가 기승하면 더 좋겠어요. 더 강하게 보고 싶어요. 전경주 블랙실버는 지금 별 의지가 없이 탄 것 같아요. 그냥 가는 대로. 그리고 4등 했단 말이죠. 가는 대로 타고. 이걸 적극적으로 더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 이번에 뭐 조교 모습이 더 좋기 때문에 만약에 문색 기수가 탄다라면 외곽이더라 하더라도 더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체크해보고 심지어 이제 요거 발바트는 복평이에요. 혈통적으로 보면 왜냐면 이게 이제 원더풀 플라이 그 이따 구경주에 세계일보에 출전하는 코리안더비 우승마 18점 마방에 그 동생이에요. 발바트가 버터플라이 장마이기 때문에 발바트가 그 부분 안영한 마주의 마필이야.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오랜만에 안영한 마주의 박태종 기수 예전에는 안영한 마주가 원래 34조 마주였거든요. 신우철 조교사 있을 때 그때 박태종 기수 기승하면 간혹 승부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 능검도 또 그 박태종 기수가 기승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경주 가도록 하죠. 진정사금 좋아요.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해야 되죠. 조교 모습도 워낙 좋고요. 조교 모습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월요일 이 진정사금 해요. 워낙 좋으니까. 정경주 흥행질적 그 그레이트에 의해서 뭐 3위를 했는데 뭐 이 정도 모습이라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냐. 나머지들 인기를 모으는 거는 이제는 나머지들 인기를 모으는 거는 다 고만고만하다라는 거예요. 해피플랜은 전경주 늦바리에 해피플랜은 이게 저기 인기가 안 모이는데 이거는 저거 한번 봐야 되겠네요. 1번 게이트 출발 늦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빠르게 돌려보죠 뭐. 여기 있어 여기. 근데 이게 1000m거든요. 이게 1000m예요. 아까 그렇게 늦었던 애예요. 이게 1000m라는 점을 감안하고 봤을 때는 1300으로 거리를 늘렸을 때
이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다비드 기수 출발 연습 병행을 했고, 조교 모습은 뭐 그렇게 강한 조교를 시행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런던 히트가 안쪽에서 선행을 가겠죠. 런던 히트도 주행 심사 시 선행을 가서 액턴 파크 자마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서는 조이 브라더를 이겼던 마필이란 말이죠. 조이 브라더를 이겼던 마필이 주행 심사에서 일본 공급 협체대로 선행을 간다라면 조금 또 상황이 틀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심지어 시네마인 인기 열매라든지 파워매직도 주행심사에서 보여줬던 잠재력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경주가 진정사금을 인정을 하되, 이거 인정을 하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간단히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정사금 인정. 3경주 갑니다. 원더풀 플레저 말하는 거예요. 원더풀 플레저. 안토니에 의해서 박태준 그 멀로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이게 이제 조교를 황순도 기수가 조교를 시행을 해놨어요. 황순도 기수가 조교를 해놓고 멀로 기수가 기는데, 멀로 기수가 금요일 아침에 자기가 맞췄어요. 호흡은. 그래서 이제 호흡은 문제가 없고, 문화일보배에 출전할 정도로 상당히 기대치를 가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입상을 끊어내줄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더풀 플레이저는 이번 경주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디에코가 출전 안 해요. 전 경주 잘라드렸죠. 잘라드렸던 이유는 뭐 잘라드리고 공략을 했었는데, 이번엔 못 자르겠어요. 저 이번에는 못 자르겠고, 킹칸모르도 박태준 기수가 굉장히 열을 냈습니다. 이번에 킹칸모르도 열을 냈고, 뭐 경부도령도 최근보다는 좋아져 있는 건 사실이고, 복병권 중에서는 글로벌선이 김동수 기수가 조교할 때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눈에 띌 정도로 상태가 좋아요. 눈에 띌 정도로. 그 부분은 현장에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랐고, 원퍼터는 조금 좋았다는 게, 전경주는 아주 밸런스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밸런스가 좋지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출발이 늦죠. 밸런스가 안 좋은 애들은 출발 자체, 스타트 자체를 제대로 끊어내질 못해. 근데 이걸 제가 왜 주목을 하는 녀석이냐면, 이게 경매가 6,100만원짜리인데 지난 가을에, 가을 이전에 지난 여름 때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국내선만 5등급의 헤이드리머를 가지고 놀 정도로, 헤이드리머가 그때 굉장히 잘 뛸 때거든요. 헤이드리머가 한참 잘 뛸 때 헤이드리머를 가지고 놀 정도, 망아지 때 얘가 헤이드리머를 가지고 놀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애예요. 근데 그 뒤로 마체 밸런스가 안 맞으면서 지금 이게 부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체 밸런스가 어느 시점에 맞아 들어간다라면 분명히 이게 뛰어줄 수 있는 녀석이에요. 이 원퍼트 같은 녀석은. 그래서 저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원퍼트 같은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정문 볼트도 계속해서 걸음은 살아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장구를 한번 바꿔보면 좋겠는데, 참 이게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가보고 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보는데, 장구를 한번 바꿔보면 좋겠는데, 좀 그래요. 일단 원더풀 플레이저 인정. 4경주 갑니다. 왕탱이 나왔네, 왕탱이.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신영철 기술 미워하진 않아요. 그 나이에 그 정도 체력을 가지고 기승을 한다는 것 자체는 존경스러운 일이죠. 김기비 기수, 박태정 기수, 신영철 기수는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나이에 그 체력을 유지하면서 기승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기복을 보이는 것은 그 많은 체력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안타까움이지. 그런데 제가 오늘 제마트급도 주력으로 그냥 때려버리고 왕탱이도 놓고 때리고 그랬죠. 그거는 딱 하나의 마칠인삼이에요. 오늘 제마트급 딱 보는 순간에 제가 후회를 왜 했냐면, 평상시에 저 스타일상은 그 정도 말 상태를 봤으면 그냥 현장 추천기비 바로 돌리고 제마트급 놓고 때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케인 노드를 어제 그 한 가지 협오정권에 대한 약점, 그 부분은 하나가 우리가 간파를 했었고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었고, 그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고민을 했던 그런 특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민이 됐었고, 애시장에서 혀를 내밀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그걸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원통스럽고. 근데 왕탱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망아지 때부터 제가 봤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놓고 때렸던 거고, 아실 겁니다. 그때 왕탱이를 놓고 때려서 뭐 쌍은 꽤 나왔죠. 쌍은 12,800원 나왔으니까 왕탱이를 놓고 때려버렸던.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워낙 뭐 좋은 모습이니까. 조교 모습만 한번 잠깐 보죠 뭐. 아마 뺏기기 싫을 거예요. 신영철 기수도 이 정도 모습이라면.
일요일날 조교 모습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일요일 찍혔나 모르겠네. 이게 이제 질주급이에요. 국내에서 먹었던 거예요. 그렇죠? 18조 패턴이 조금 조교 패턴이 틀려요. 18조 패턴은. 이게 조교 패턴이 왜 이게 틀리냐면,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경 19조 조교 패턴하고 좀 비슷해요. 두 분이 이제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18조도 잘 나가고 저기 김영관 쪽에서도 잘 나가죠. 근데 그래서인지 우연이겠죠. 그죠? 우연이겠죠. 근데 여하튼 조교 패턴이 좀 비슷한데 병행훈련 굉장히 많이 하고 19조도 거의 단독 조교가 없죠. 거의 병행훈련을 하고 단독 조교는 거의 없다. 18조도 거의 단독 조교보다는 병행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국내에서 뭐 5등급이 질주급도 스피드가 대단한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뛴다는 것보다도 순간적인 스피드만큼은 질주급도 상당한데 이 질주급이 순간적인 스피드를 이 왕탱이를 쫓아가지 못할 정도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해봐더라도 그죠? 이 정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KN로드예요. KN로드. 목요일 날은 KN로드와 병행훈련을 하는데 KN로드와 보조를 맞춰줘요. 그냥 안쪽에 KN로드. 근데 이 점도 운동, 목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KN로드는 목을 높게 쓰는 반면에 얘는 낮게 점도 운동을 쓰죠. 이 목이 낮으면 어떻게 됐다? 목이 낮으면 후구가 더 들어간다고 그랬죠. 제가 운동생리학적으로 목이 낮으면 후구가 더 들어간대. 뒤가 더 들어가고 목이 낮으면 뒤가 더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주폭이 더 들어가고 자세가 낮아지면서 걸음의 조화감은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말씀드렸죠. 운동생리학적으로. 그럼 마필이 무리도 안 따라요. 아프지도 않고. 지금 굉장히 낮은 자세에서 그렇게 되는 운동생리학적으로. KN로드 같은 경우에는 높은 자세에서 뻗어주는 거고 얘는 낮은 자세에서 후구가 뒤가 쭉쭉 들어가기 때문에 운동생리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모습들, 이런 말들이 이제 그 상위군까지도 진출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고, 굉장히 이건 어린 말이라고 보기보다는 상위군마적인,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얘를 딱 보고 망아지 때 얘를 딱 보고 제가 이제 표에다 뭐라고 쓰냐면 상위군, 그냥 상위군이라고 딱 써놨어요. 그냥 왕탱이를 보고 그렇게 조표에다 적어놨더라고. 상위군. 그러니까 어릴 때 얘는 상위군에 간다. 최소 2등급까지는 간다라고 제가 체킹을 해놨던 마필이었어요. 왕탱이는 인정을 합니다. 비사연이 오랜만에 이제 훈련 강도 전 경기 12번 게이트에서 했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조교 모습 강도도 좋고 월요일날 보면 굉장히 강한 조교를 시행했죠. 그러니까 지금 왕탱이가 조교했던 모습과 얘 녀석의 주법을 한번 비교해보면 주법 자체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죠? 그 대학생과 한 중학생 정도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거 지금 강하게 조교했습니다. 강하게 조교했고 그 어제도 말씀드렸던 달과 그런 복병권 마필도 굉장히 좋아져 있어요. 나머지들은 다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하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주유정을 안토니오 기수가 조교를 하고 안토니오는 맹사니오로 갔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번 주에 안토니오가 53km 못합니다. 54km 이상만 타니까 어쩔 수 없이 제주유정을 김동수한테 내주고 맹사니오로는 어쩔 수 없이 54km 간 거예요. 뭐 또 행여나 제주유정을 뭐 안 좋으니까 맹사니오로가 승부에서 탔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왕탱 인정. 5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3두가 압도적으로 팔리네요. 고업 심플스타일 드마필이 압도적으로 팔려요. 이 멀로 기순 뭐 최근에 뭐 드마필이 뭐 1, 2등을 다 했으니까 고업은 뭐 537kg짜리 뭐 최고에서 나오는 주폭이 장난이 아니죠. 조개 장면을 한번 보죠 뭐. 고업 오렐라 이게 고업이에요. 위치기 브레퀸 브레퀸 뭐 이따 또 출전을 하죠. 임경기수 위치 임경기수입니다. 근데 이제 고업의 강도는 전 경기보다 조금 약해졌어요.
지금 브레이크는 이제 뒤에서는 강도를 올려서 넘어갑니다. 뒤에서는 강도를 올려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주폭은 뭐 워낙 최고가 좋으니까 주폭은 좋고, 아직까지 이제 브레이킹보다는 좀 빠릿하면 떨어져요. 최고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심플 스타일은 딱 그 정도. 멀로 기수가 조교를 하니까 딱 그 정도 모습이에요. 월요일 조기 장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심플 스타일 체르 위각에 있는 거, 안쪽에 나이엇이 나와 병행 훈련하는 거. 이건 마칼루킨이라는 24조 마필이고요. 나이엇이나 오늘 1경주 토요경마 1경주 출전했던 나이엇이나고요. 심플 스타일. 나이엇이나는 앞서는 걸음 보여주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심플 스타일. 그러니까 이 멀로 기수가 고호백에 한번 졌었죠. 10번 게이트에서 져서 그때보다는 좋아요. 그러니까 고호백에 졌을 때보다는 좋아요.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고호백에 2분의 1 마신 졌을 때보다는 좋아요. 근데 하나 이제 클린업 트리오가 있죠. 클린업 트리오 목요일 조기 장면 한번 볼까요? 홍재철. 최근 뭐 직진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 녀석도.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인기도 차지하는 포션은 이렇게 돼 있지만, 막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라면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돼 있지만 능력은 거의 같지 않냐 이 말이가. 그 다음에 대지역을도 저번보다는 활기 상태는 굉장히 좋아져 있다. 이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6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부산은 이따 쭉 갈게요. 이게 서울 갔다 부산 갔다 하니까 집중이 안 돼요. 그냥 서울 쭉 가고 부산 쭉 갈게요. 그렇게 갈게요. 서울 6경주 엘리트 레이디와 정상 여신이 일단 뭐 강하게 팔려주죠.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창과 방패 조합이죠. 이런 최저 배당이 들어온 얘는 극히 재미가 없는 경주. 인정을 해야 되냐? 왜? 선행과 추입이 최저 배당으로 입상을 한다? 1700에서? 1700에서 창과 방패가 최저 배당으로 입상을 한다? 뭔가 그림상은 안 맞죠. 뭔가 그림상은 안 맞는다. 액면이 뭔가 뻥카 같은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야. 그게 좋아요. 필리트레이드 뭐 최상입니다. 한마디로. 블루참 외곽 엘리트레이드 항상 그 정도. 거리 경험은 없습니다만 단독 선행의 찬스. 정상 여신 뭘로 안쪽에 플라잉 보스 외곽 주폭 대단하죠. 자, 정상 출시주기로 돌아왔어요. 1700 전경주 공백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끌어냈어요. 추입으로 깡바닥 추입이었죠. 어차피 순발력은 없어요. 이 녀석은 없던 순발력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내려올 수는 없는 거니까 전개가 따라줘야 되고 자력으로 추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개를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이죠. 아니면 자력으로 모두 다 때려잡고 추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될 것은 없는 상황이죠. 만들어내면 오늘 보니까 전개를 한국 경마를 완전히 읽고 있어요. 멀로 기수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고, 경주별로 포지션을 잡는데 굉장히 능한 포지션, 그 다음 내치 포지션을 선점을 하는데 굉장히 능한 그런 경주 운용을 오늘 보니까 가져가고 있어요. 초반에 포지션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을 유달리 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근데 이제 정상열 씨는 컨트롤, 이 마체가 크고 이렇게 좀
이런 유행의 마필들은 초반에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기가 특히 1700 같은 경우에는 초반 포지션을 잡고 이마를 가지고 초반 포지션을 잡기는 힘들어요. 이런 유의 마필들을 가지고는. 결국에 이제 중후미권에 전개를 하다가 외곽에서 결국에 말 능력을 가지고 추입을 해서 원단 추입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상황으로 볼 걸로 보이는데, 뭐 엘리트 레이드는 방법이 없죠. 무조건 단독 선행을 가서 자력으로 자기 능력껏 벌려놓고 취입해놓은 마필들을 따돌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 허점을 저는 한번 파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과 같다면 여러분도 그런 전개상의 허점을 1700이기 때문에 한번 파보죠? 저는 그렇게 한번 파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7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마필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1700에 사는 전개상의 허점을 한번 파보고 싶어요. 7경주 킹 오브 롤즈 블루키톤, 뭐 두마필. 킹 오브 롤즈는 전경주 솔직히 그 10번 게이트에서 김영근 기수가 오버아이선 사냥을 갔죠. 초반에 오버아이선 사냥을 갔던 부분. 그날 김영근 기수는 연속으로 고배당의 빌미가 됐던 경주를 펼쳤죠. 김영근 기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굳이 선행을 무리해서 갈 필요가 없는 마필을 가지고 무리해서 포지션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무리해서 선행을 가버리면서 오버페이스가 됐고 결국 직선이 무너졌고, 그 다음 경주에도 마찬가지로 고배당의 필미가 됐던 경주, 두 경주를 그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못하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따라가도 되는 녀석을. 멀로 기수는 이제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 블루키토는 1300m 막강한 취입 능력을 보여줬어요. 워낙 상태가 좋고 마차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마필이 압도적으로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마필들, 너더비라든지 그레이트 리, 본능대로는 지금 인기 3위인데 훈련 강도는 굉장히 약해졌어요. 전경주에는 밸런스가 좀 좋지 못했어요. 강도는 좋았는데 밸런스가 후구 쪽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아서 그 부분 때문에 올라오는 데는 한계를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올라오다 말아버렸고, 행보강제는 조교 강도는 더 좋아졌고 말 상태도 좋아졌고 의욕도 보여주는데 지금 보여주는 주력은 좀 열세고, 우정의 한기는 나쁘진 않고 의욕도 보여주는데 역시 얼마만큼 더 신장을 시킬 것이냐는 부분, 이런 부분. 칼레스댄스는 굉장히 강한 의욕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서혁 기수가 여하튼 의욕은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레이트리는 최근보다는 좋아졌고, 더더비는 역시 다비드 기수가 최근보다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주 만에 출전을 했어도. 이 킹 오브 롤즈와 블루키톤의 우세 속에서 나머지들이 도전해보는 이런 경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주는 두마필이 실수를 하지 않으면 나머지들이 도전을 자력으로 도전을 해서는 좀 쉽진 않은데, 일단 두마필이 우세 속에서 나머지들이 도전해보는 경주,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본능대로는 세게 보고 싶진 않아요. 자, 8경주 갑니다. 혼합 4등급의 1300m 경주입니다. 소울메리트가 전 경주 오늘 로드반 뛴 거와 블루키톤이 아까 이제 7경주 나왔던 블루키톤이 뛰었던 그 모습, 그 다음에 로드반이 오늘 뛰었던 모습을 보면 로드반이 얼마나 센 마필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뭐 로드반은 워낙 좋았어요. 상태가. 이 상태 보면서 이게 그냥 따라가도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뭐 현장 예상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따라가도 위각이라도 따라가도 오겠구나, 땡땡으로 그냥 오겠구나라는 느낌 받을 정도로 워낙 상태가 좋았고, 이 소울메리트는 이제 전 경주부터 흙을 맞추면서 선입으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워낙 상태가 우수해요. 강도는 좀 떨어뜨려 놨지만 조상범 기수가 이제 어떻게 타줄 것이냐는 부분인데, 그래서 인기 1위인데 뭐 1700m, 1300m 이 정도 모습이라면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보여지고요. 수리수리만은 주폭이 477km인데, 이게 조교를 한번 보면 수리수리만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안쪽이 가드오브 삭스입니다. 가드오브 삭스가 때리고 몰고 해도 수리수리만을 못 쫓아 들어갑니다. 이게 477km짜리인데 주폭이 지금 이 모니터로 보이는 모습보다 실제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수리수리모의 주폭은 훨씬 더 체감적으로는 크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좋다는 느낌. 뒤측까지 길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경주보다 훨씬 더 좋았고요. 전경주 입상시보다도 전경주 뭐 깡바닥에서 올라왔던 그 취임 능력보다도 훨씬 더 좋았어요. 루킹 퍼스트는 나쁘진 않아요. 뭐 단독 산행의 찬스이긴 한데 나쁘진 않은데, 강도는 전경주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좀 걸리고, 풀 부스터가 훈련 모습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전경주보다 훈련 모습은 좋아져 있고,
음, 그 다음에 복병권 중에서는 이제 로럴 K가 주행심사 모습은 안 보신 분들은 로럴 K의 주행심사 모습은 한번 제가 뭐 여기서 이것까지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 로럴 K의 주행심사 모습을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참고해서 데지코자는 거세하고 출전을 하는데 현장에서 체중 부분을 좀 거세 후에 두 번째 경주예요. 거세 후에 두 번째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 부분 한번 체킹을 좀 필요해 보여요. 데지코자 같은 경우에는 코자 환자마인데 체중이 좀 증가됐다라면 현장에서 조금 더 눈길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어야 되고자 거세 두 번째 경주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참 까다로운 경주예요. 가온챔프가 이렇게 두 마리가 인기인데 독도지기와 가온챔프가 인기예요. 뭐 개인적으로는 전경기 독도지기를 매직이슈 뉴레전드의 독도지기로 승부마권으로 때렸으니까 심장구동을 자르고 이게 19.0배 쌍승식 뭐 28.4배 이걸 주력으로 그냥 때렸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독도지기가 휴양만데 이걸 그냥 매직이슈로 때렸으니까 그만큼 독도지기를 좋게 봤었죠. 심장고등은 그 당시에 잘라버렸고 근데 이게 그때만큼 필이 안 와요. 가온챔프도 제가 이제 코리아 스프린트 경주에서 지긴 했어도 다이어스 삭스에게 지긴 했어도 블루치퍼의 가온챔프를 그때 때렸잖아요. 이것도 사진판도 가서 지긴 했어도 근데 그때만큼 두 마리가 삘이 안 온단 말이에요. 자 개인적으로는 기준치를 제 개인적인 기준치는 가온챔프도 코리아 스프린트 경주에 대한 기준치를 맞춰놓고 있고 독도지기도 대통령배의 기준치를 개인적으로 맞출 수밖에 없죠. 그때 그렇게 추천을 드렸으니까 그때보다는 두 마리 다 하락은 더 있는 건 분명해요. 제 개인적인 기준치에서는. 근데 그거는 편성 강도가 이보다 훨씬 센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참 판단하기가 애매해요. 자신있게 뭐라고 말씀 못해요. 제 개인적인 기준치가 그러니까. 심장의 고동은 전경주에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죠.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이번에 조교 모습은 좋아요. 그리고 일간 스포츠배 박태정 기수와 호흡을 맞춰서 일간 스포츠배를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호흡에도 문제가 없어요. 외곽으로 뭐 타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게요. 이번에 조교 모습 한번 보죠. 월요일날 조교 모습. 탁테인과 조교 모습입니다. 심장의 고동, 탁테인. 탁테인, 심장의 고동. 점점 더 벌립니다. 점점 더 벌려. 뒤집대는 쭉 더 벌려버립니다. 껌을 만들죠. 껌을. 껌. 이게 돌아나가면서 껌을 만듭니다. 따라 붙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뒷직선에 이제 껌을 만들어 버립니다. 가온챔프 아주 나쁘진 않은데 이게 참 답답할 정도예요. 아주 나쁘진 않은데 이게 인기면 이 가온챔프 아까 그 인기 열매 그래서 말씀을 잠깐 드린 거였고요. 이 정도 모습이고 가온챔프가 이제 공백기가 있었죠. 공백기가 있었고 9월달에 그 10월달까지 계속 조개 좋았는데 9월달에 그때 조개 모습만 보면 속보 모습만 한번 이게 가온챔프예요. 그때 안쪽 이때 모습하고 지금 이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뭐 주행심사 모습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독도지기를 한번 볼게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태는 좋아요. 워낙 가볍게 조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수요일날 조기 모습을 봐야겠네. 수요일날 그나마 조금
원래 그 독도지기도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에요.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고 요 정도 모습. 이렇게 이제 인기가 모이고 있고 도끼 블레이드가 인기를 모으는데 저는 도끼 블레이드보다 개인적으로는 이 도끼 블레이드보다 오히려 원더풀 플라이를 더 좋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원더풀 플라이를. 그래도 명색이 코리안 더비 우승마인데 이 도끼 블레이드보다는 차라리 원더풀 플라이. 레이팅 차이도 이 도끼 블레이드는 레이팅 70 2등급 마필이고 차라리 원더풀 플라이드가 레이팅 80. 요 녀석을 조금 더 재밌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드머니도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리드머니도 공백기는 있습니다. 말 상태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리드머니 조개 모습 잠깐 한번 볼게요. 본 김에. 안쪽 에이스 켄트, 외곽에 리드머니. 정말 좋아요. 리드머니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전개적인 부분에 선두권에 이상 전개가 나온다면 리드머니 같은 마필들이 다시 한번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워낙 뭐 안정적인 전개상으로는 안정감이 있어요. 원더풀 플라이와 목요일날 조개 모습 한번 볼까요? 도끼블레이드, 맞아, 도끼블레이드 같이 병행훈련 했으니까 목요일날 외곽이 원더풀 플라이, 안쪽이 도끼블레이드. 이역기수, 안토니오 기수. 저는 그러니까 목요일날 기점으로 보면 원더풀 플라이가 도끼블레이드 확 올라와요. 목요일날 말이 조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원더풀 플라이가 목요일 기점으로 확 올라와요. 최근에 계속 쳐져 있었는데 목요일 기점으로 지금 도끼보다 원더풀 플라이가 말 상태가 확 올라와요. 목요일 기점으로. 그다음 복병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천지스톰. 왜냐하면 이 경주의 레이팅을 보면 가운체프가 121 가장 높아요. 그 다음이 천지스톰이에요. 레이팅으로. 이게 간과해서 될 게 안 되는 게 11월 15일 날 주행심사 불량지로 20% 했긴 했지만 58초대를 끊었던 마필 주행심사에 돌아와서 6월 30일 날 부산 광역시장배 뛰고 돌아와서 주행심사를 58초대를 끊었던 마필이 이 천지스톰이에요. 그리고 주행심사에서 조금 인기를 모았는데 뭐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여하튼 그리고 구경주 임상규 조교 계속 임상규 조교가 만지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안 되는 녀석을 임상규 조교부가 손을 대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계속해서 계속 걸려요. 임상규 조교부가 계속 손을 대고 있겠네. 계속 저도 근데 조금 더 강하게 한번 놔줘봤으면 하는 그런 느낌은 있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전주 금요일날하고 토요일날 좀 놔주고 금주에 안 놔줘버리니까 저도 판단하기가 참 애매했는데 전주 금요일날 한번 놔줄 때 이거 봐라 이런 느낌은 받았거든요. 근데 금주에 한번 봐야지 했는데 결국에 마무리 조교가 조금 안 해버리니까 저도 좀 판단하기가 애매해가지고 뭐라고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정말 큰 배당이 나온다면 천지스톰 이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10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샤크 대장군은 뭐 쎄빠지게 말했으니까 오늘 쎄빠지게 말했던 박태준 기수 그걸 콧대차로 지고 있으니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그게 뭐 인기만 했냐고요. 인기만인지 모르고 올백을 제가 말씀을 드렸냐고요. 좋은 감은 실컷 말해놓고 외곽으로 밀려서 잘라놓고 조교 때는 좋은 가문까지도 말했었잖아요. 근데 이 참나 반장이 죽겠더라고요. 명품 축제도 설명을 드렸고 명품 축제 변화에 대해서는 설명을 새벽 기고 프리 플러스 시간에 드렸고 새벽 그거 프리 다 틀렸고 사바킹도 뭐 세게 안 본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고 환상스타는 승급전인데 이제 멀로 기세가 무섭죠. 말보다도 무서운 게 멀로죠. 뭐 자신 전경주 뭐 환상스타는 뭐 자신 있게 놓고 때렸으니까 그거는 그때 그랬고 나머지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요거 잠깐만 저거 한번 보고 가죠. 샤크 대장군
경주력. 최근에 보면 샤크 대장군의 경주력은 최고점의 경주력을 찍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심할 필요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을 내리 경주를 끌어냈어요. 최고점까지. 이게 사실은 위험한 패턴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패턴이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번에 꼭 입상을 해야 돼요. 이거 못하면 이게 마지막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최근에 그랑프리 대통령배 JRA 트로피를 내면서 이게 JRA 트로피, 그랑프리, 대통령배 이 세 번 하면서 그냥 편하게 좀 뭐지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서기 쉽게 좀 저 싸구려 표현을 쓸게요. 이빨 끌어내세요. JRA 트로피, 대통령배, 그랑프리 여기에 JRA 트로피, 대통령배, 그랑프리 이 세 번을 이빨 끌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점 자기 생애 자기가 지금까지 뛰었던 이게 경주력의 데뷔전부터 데뷔전 1차전, 2차전, 3차전, 4차전, 5차전, 6차전 이렇게 쭉 뛰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랑프리 대상 경기 때 여기 냈던 경주력. 이 아래 그래프가 올수록 더 좋은 거예요. 경주력이 최고 경주력을 찍었어요. 근데 세 번 연속 끌어냈어요.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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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력을. 여기까지 이 JRA 트로피에서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대통령배에서는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건 추정이 가능했죠. 추정이 가능했어요. 근데 그랑프리에서도 조교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끌어내준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에. 보통은 이게 일반 경주였고, 다른 경주가 있으면 여기서 의심을 해야 되는 경주예요, 이 경주에는. 근데, 이 의심을 해야 되는 경주에서 제가 왜 인정을 했냐면, 그 편성을 보고 밀어가면서 이 경주를 노리고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 퇴보가 될 수도 있어요, 경주력이. 그쵸? 요만큼 퇴보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이 정도 퇴보가 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오늘 그 강토마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부담 중량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드리면서 부담력이 평소에 강토마는 부담 중량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조교가 좋았을 때 딱 한 번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조교가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현장 예상을 하면서 워낙 지금 상태가 좋기 때문에 부담중 반응하지 않을 것 같다. 지력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야. 근데 이번에도 반응하지 요 정도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워낙 끌어냈기 때문에 요 정도. 근데 이 정도 줄어들어도 입상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불리하게 쌍수기식 공략을 하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막 쌍대가리 놓고 막 때리고 막 그러지 말자. 그 쌍공략은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차피 인기 1위니까 쌍공략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프상으로는 그래요. 마체중으로 한번 볼까요? 마체중에도 크게 변동은 없어요. 최근에 아주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고. 부담 중량에도 크게 반응이 없어요. 아주 잘 유지가 돼 있고. 최근에 선행력을 아주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주 최고점을 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 녀석이 지금 21전 액톤파크 21전 이건 거의 다 나왔어요. 이게 마지막에 여기 1등급 가면 이제 진짜 편성 잘 만나 입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지 좋은 성적 되고 1등급 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명품 축제 한번 볼까요? 온 김에 이거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몇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아, 이렇게 자꾸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못 바꿨다니까. 자꾸 그거 물어보니까 이렇게 자꾸 부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러니까 바꿔서 스타일대로 했어야 되는 스타일대로 명품 축제. 명품 축제를 보면 최근에 경주력이 굉장히 떨어졌죠. 이게 이제 그 말했던 재갈에 문제가 생기면서 재갈 안 물고 그래서 협오정권 텅타이를 착용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좋았던 경주력이 갑자기 이만큼이 떨어진 거예요. 박태준 기수가 전경주 뛰면서 대통령배 이후에 이거는 너무
이거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처방을 한 거죠. 이렇게 경주력이 떨어지니까 아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혀보증권을 착용을 시킨 거예요. 이제 이게 효과가 난다라면 다시 여기로 온다라면 이거는 뭐 아까 박재정 기수 샤크 대장과 거의 비슷한 거니까 여기로 이게 박재정 기수가 아까 퇴보하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온다라면 같은 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만큼을 땡겨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들어온다라면 괜찮아요. 요 정도까지만. 요 정도까지만. 이만큼을 땡겨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일단은 가능성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부중은 뭐 다 그대로니까 그대로 보면 되겠고 마체중만 한번 볼게요. 근데 마체중에 반응을 해요. 이 녀석도. 그렇죠. 최근에 보면 마체중이 정확히 반응하고 있죠. 이건 중요해요. 지금 이 녀석에 보면 체중이 증가가 되면 경지력도 떨어졌다. 체중이 빠지면 다시 체중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체중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체중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걸 보니까 체중이 빠져야 좋은 거죠. 510kg대 510kg대 체중 510kg 정도 체중이 그러니까 전 경주 대비해서 한 10kg 정도 10kg 정도 계속 땀복을 입혀서 조결을 시키는데 510kg대 체중이 저도 체킹 안 잊어버려야지 510kg대 체중이 된다라면 더 알라이피 좋겠어요. 510kg대 510kg 이하까지 더 빠진다면 한번 510kg 이하까지 빠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하여튼 510kg대 체중이 된다라면 더 알라이피 좋겠어요. 체중 부분은 꼭 체킹이 필요해 보여요. 이 녀석은 체중 부분 체킹을 해보고 하나 더 볼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하나부터 보죠. 이겨주마. 이건 뭐 완전 퐁당이 퐁당이야. 퐁당 퐁당 퐁. 이번엔 뭐 할겠어요? 퐁당 퐁당 퐁. 이번 당이네?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퐁당 퐁당 퐁. 이번엔 당이네요. 마체중. 이 녀석도 마체중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마체중이 늘어나면 못 뛰어. 마체중이 빠지면 잘 뛰어. 마체중이 늘어나면 못 뛰어. 마체중이 빠지면 잘 뛰어. 마체중 체크 필수. 마체중 체크 필수. 부담 중량 늘어나면 잘 뛰고 빠지면 못 뛰어. 부담량 어때요 이번에? 부중이 1kg 빠졌죠? 부중이 1kg 빠졌죠? 부담량 좋아요. 부중이 1kg 빠졌으니까. 자, 부중은 조건 충족이 됐죠? 조건 충족이 됐어요. 퐁당, 퐁당, 퐁당으로 조건 충족됐어요. 조건 충족 3가지 중에서 2가지는 충족이 됐어요. 하나가 남았죠. 체중. 체중이 빠지면 3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 천만님만 보시, 천만님. 이야, 화려하시네요, 천만님. 이 천만님은 이거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는 패턴이십니다. 이게 끌어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시죠. 경지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이셔요. 조심할 필요가 있는 패턴이시고 부담 중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담 중량에서도 반응을 하셔요. 부담 중량에서는 부담장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부중이 늘어난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하나 걸려요. 마체중에는 뭐 크게 반응을 하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분은 이 천만님은 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이라 그렇죠. 마체중이다.
늘어나든 줄어드는 내기를 가란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분은 마체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부담,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등짐은 무거우시니까 무거운 거는 잘 못 들고 뛰셔요. 그건 사실이에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근데 조건 중에서 딱 하나 조건이 안 좋은 게 지금 연로하시니까 이게 등짐이 무거우신 부분,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시는. 이게 끌어당길 수 있는 찬스인데 등허리가 무거워요.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아이고, 요놈은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요놈은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려면. 요놈은 진짜 조심해야 되려면. 완전 이건 속칭 거북등 패턴이라는 겁니다. 이놈 완전 조심해야 될 놈. 돼지꼬리 땡이야? 당구장 땡이야? 그래프상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될 패턴상으로는 고로고 부담 중량에서도 약간 반응은 하는데 크게 반응은 안 씁니다. 약간 반응은 해요. 약간 반응은 하는데 그 다음에 마체중에도 크게 반응은 안 해요. 뭐 요즘에 크게 반응은 안 해요. 그렇죠? 지 맘이에요. 뭐 마체중에도. 하여튼 그래프상으로는 이 녀석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요 놈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 녀석이에요. PK 파티.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체중 필요 없고, 부중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도 부중은 조금 늘어난 부분은 필요해요. PK 파티도 뭐 나쁘진 않은데, 자 대충 뭐 말씀드린 것 같아요. 13경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마지막 경주. 자, 말씀드렸죠. 늘프른캣 적임 기수. 이 박태준 기수가 몇 번 타고 다 돌았죠. 다 끌고 돌았어요. 박태준 기수가 다 끌고 돌아가지고 이번에도 뭐 조교 모습, 아까 조교 장면 잠깐 봤죠. 어제 봤나요? 천년의 고도와 그 병행훈련하는 거 어제 장면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탁테인도 아까 조교 장면 봤죠. 조교 장면 봤는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선입으로 확고한 모습을 이제 얼마만큼 보여줄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고, 라운스톰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드렸고, 이제 미르스톰이 나쁘진 않은데 강도가 전격적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늘프른켓을 놓고 공략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늘프른켓을 인정을 하면서 마지막 경기인 만큼 이거 숨어있는 복병도 있어요. 숨어있는 복병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늘프른켓을 놓고 공략을 가도록 하겠고, 자 부경 가도록 합니다. 한라누리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 잡았어요. 선행 편성을 잡았고, 개인적으로는 퓨전파크가 더 재밌지 않냐. 1300m를 뛰고 거리를 줄여놨기 때문에 한라누리 원래 이제 30조도 데뷔전 승부가 상당히 신마 승부가 강한 마방이기 때문에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퓨전파크는 이제 1300m 공격 이후에 돌아와서 정상 출기로 돌아왔고 1300m를 뛰고 전 경기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사실은 이게. 근데 이제 상대를 좀 강하게 만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교를 좀 불규칙하게 시키는데 주말에 탐나리스 국내에서 4등급 협회가 병행훈련 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퓨전파크가. 그렇다면 퓨전파크는 서성 기수 안장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훈련 모습으로 좋아진 것은 역시 초동대장이 훈련 모습으로는 상당히 좋아져 있어요. 훈련 모습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이 정도. 근데 해운대 썬더도 뭐 팔리는 만큼 좋아진 만큼 그렇게 팔리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퓨전파크 일단 좀 더 재밌게 보지 않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이 경주에서는 이게 전개적인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영광의 타임, 에코 화이트
영광이 타임과 에코 화이트. 영광이 타임이 이제 가장 빠르다고 보이시는데, 에코 화이트와 영광이 타임, 그 다음에 요 두마필이 뭐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두마필이 치고받고 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이 돼요. 두마필, 그 에코 화이트는 뭐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요. 조교 모습 상당히 좋은데, 결국 이제 전개적으로 두마필이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는 부분, 거기다 퍼스타도 순발력 있고 손집이 자유롭긴 해요. 이런 부분들. 미스아델이 상태는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반사이익을 미스아델이 한번 늘어난 거리지만 전경주 깡바닥에서 올라왔던 정도현 기수의 모습이라면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더 좋지 않냐라는 느낌도 받고 있고, 30.5방에서는 지터벅. 자, 이 녀석은 질질질 끌리는 모습인데, 이거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냐라는 느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번과 7번이 압도적으로 팔리고 있는데, 1번과 7번이 압도적으로 팔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두마필이 이렇게 팔린다라고 그러면 저는 차라리 19조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면 두마필이 맞대결을 펼친다라면 마방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면 19조 말이 붙으면 이기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두마필이 주행 습득상 충돌이 되는 상황에서 압도적인 인기 두마필 저배당. 이거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저배당 너무 쉽게 예단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경기다. 탐경주 보죠. I'm your passion. 투투 그레이트 반지의 전설 이 3도가 아주 강력하게 팔리고 있고, 투투 그레이트가 오히려 강한 인기를 보이고 있죠. 맥스파워 투투 리주와 동반을 잡다는 거라면 이게 최근에 뭐 2연승 기세가 아주 매섭고, 단지 이제 최근에 2연승은 또 이 녀석은 양말이란 말이죠. 최근에 2연승은 정도현 기수가 끌어냈던 2연승이고, 이번에 이제 이성지 기수로 교체가 됐고, 레이팅이 49 올라가서, 파인파워는 반지의 전설은 지금 서승훈 기수, 역시 지금 뭐 전경기 워낙 낙승을 거뒀는데, 이 파인파워는 최근에 3번 5번 7번 게이트가, 자 이번에는 12번, 이런 조건들이에요. I'm your passion 11번에서 4번. 자, 조건이 이렇다면 제가 11번 게이트에서 I'm your passion을 전경 추천을 드리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다시 I'm your passion을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죠. 11번 게이트에서도 I'm your passion 조건이 불리했는데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저는 I'm your passion을 이 조건이라면 I'm your passion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열 솔저 단독 선행 안쪽에 브라운 파이가 있습니다만, 브라운 파이 정도는 뭐 쉽게 넘어설 것 같고요. 1200m라면 뭐 로열 솔저가 다시 한번 충분히 뭐 돌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냐. 로열 솔저 65포인트 승급 목전에 두고 있는데, 뭐 견잘만은 딱히 혼자 가서 뒤지지 않는 이상은 뭐 견잘말이 딱히 없어요. 전 경기 졌던 거는 이제 탄젠트하게 졌는데, 그 당시 탄젠트는 제가 말씀드렸죠. 탄젠트가 워낙 의욕도 강하고, 탄젠트가 그때 그 2위론가 승급을 했는, 부중이 불리해서 2위로 승급했기 때문에 제가 탄젠트를 놓고 때려드렸잖아요. 그때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탄젠트를 놓고 때려서 탄젠트가 뭐 입상을 한 거고, 그만큼 탄젠트 상태가 좋았고, 뭐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노일 솔저가 충분히 다시 한번 극복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오경주 포파이어 스페이스 마린 라운타운 리버스입 말레브 태양 다섯 투가 팔려요. 그 중에서 톱파이어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아까 똑같아요. 4번 3번 4번. 이게 뭐냐면 최근에 세 차례 경주예요. 4번 게이트 3번 게이트 4번 게이트. 자, 이번에 12번. 조건 자체는 굉장히 불리해졌죠. 근 인기 1위. 뭐 말이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면 충무하러 저 같으면 안 가요.
일단 충마로는 안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마린이 전경주에 최상현 기수가 치트키에게 잡혔죠. 치트키를 못 잡았죠. 근데 치트키가 선행을 한 건 못 잡고, 나이스 찬스는 뭐, 이제 이 나이스 찬스는 사실은 앞으로 대상 경주 한 몇 개는 먹을 말이니까, 나이스 찬스는 뭐 대상 경주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입에 앞으로 경마팬의 입에 회자들 아주 명마로 성장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걸 상대적으로 본다면 스위스 마린도 잠재력이 포텐이 터질 수 있는 마필이 앞으로 포텐이 터질 수 있는 마필이라면 늘어난 거리에서, 특히 이 녀석은 늘어난 거리에서 앞으로도 더 잘 뛰어줄 수 있는 1600을 썼다라는 것은 뭐 나쁘진 않아요. 저는 재밌게 보는 것은 다운타운. 전경주에는 뭐 잘랐죠. 전경주는 이걸 잘랐어요. 이게 14번 게이트였는데 아예 잘라버렸죠. 1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같은 이유였죠. 다운타운이 3번, 4번, 3번, 5번 연속 입상, 그리고 14번 조계강도 하락. 이유 없죠. 이번에는 가져갑니다. 이번엔 라운타운을 일단 재밌게 봐요. 자, 6경주 갑니다. 6경주 보면 뉴욕망치, 트리플라인, 점버블레이드, 마스터윈, 챔프라인. 한대 삭제, 마스터윈. 나빠요. 왜? 제가 전경 추천드리고 못 맞췄으니까. 1-3차게 했으니까. 나빠요. 그게 아니라 이제 2000m잖아요. 마스터윈은 이제 2000m니까. 전경이 1800이니까 위각이더라도 1800이니까 추천을 드린 거고, 이번에 이제 2000m니까. 뉴욕망치가 뭐 좋죠. 여기서 이제 김영관 조교사의 지략을 한번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략을. 무슨 지략이냐면, 핸디캡 기준마가 트리플 라인 됐죠. 레이팅이 130인데 핸디캡 어차피 60이 된단 말이죠. 그 휴양마인 트리플 라인을 제가 말씀드렸죠. 레이팅은 휴양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핸디캡은. 그 트리플 라인이 130이기 때문에 트리플 라인을 딱 출전 등록을 시킵니다. 트리플 라인을 딱 출전 등록을 시켜요. 그럼 무조건 트리플 라인이 핸디캡의 기준마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방에 다른 마를 출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녀석은 자연스레 부담력이 낮아지게 되죠. 트리플 라인 60을 받음으로써 뉴욕망치가 112예요. 뉴욕망치가 112가 돼버려요. 뉴욕망치는 뉴욕망치 핸디 112로 받아버리는 겁니다. 트리플 라인을 여기다 출전 등록을 시켰기 때문에 뉴욕망치를 52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경주를. 김영관 조교사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쓰는 거죠. 트리플 라인을, 그래서 트리플 라인을 작전마로 쓰겠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트리플 라인은 어느 경주를 가더라도 레이팅, 핸디는 60을 받아요. 레이팅이 130이기 때문에. 어느 경주를 가더라도. 그렇다면, 이왕이면 동반 입상을 하면 좋겠고, 만에 하나 트리플 라인이 휴양 봉객 때문에 입상을 하지 못해도, 마방에 최소한 실카를 하나를 제대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거를 뉴욕망치의 핸디를 최대한 뺄 수 있는 데까지 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들어오는 거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단 쌍피.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트리플 라인을 여기 쓴 겁니다. 트리플 라인은 장수 목장에서 휴양을 했어요. 58주간의 공백기를 거치고. 이 녀석은 앞으로 상금을 더 벌려고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냥 들러리로 나온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목적과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뉴욕망치를 좀 더 세게 보면서 트리플 라인의 양동 작전까지도 노리는 거죠. 그런 부분. 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들은 다 해드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유롱플라잉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이렇게 떠들어놨는데 참 쑥스럽고 면목 없고 그러더라고요. 좀 잘 타서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말 좀 많이 찾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방송은 정말 그 뭐 장사하려고 하는 방송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고 조금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안 달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봐주시면 되고 그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세요. 그거 눌러라고 하래요. 그래야 누른다고 말 안 했더니.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